이번에 한국으로 휴가를 떠난다고? 네, 너무 기대하던 한국이에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나 때는 말이지.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갔는데 말이야. 그래서요? 뭐 어쩌라는 거죠? 저는 프랑스의 평범한 여자인 엘로디라고 합니다.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을 합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벌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처음에 취직을 해서 출근을 해야 할 때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듯 직장이라는 곳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아니며, 직장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한 가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 그 자체로 행복을 느끼기는 힘들다는 사실도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퇴근 후 여가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한 힘을 얻어오기도 하고, 그 여가 생활을 위해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어오니까요. 저에게도 그런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죠. 그게 제 취미이자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 요리는 알아주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유명한 식당에 가보기를 원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음식들을 즐겨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계 제일의 음식은 한식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요리가 있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프랑스만큼 다양한 요리를 개성있게 즐기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며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엄청나게 다양한 요리, 다양한 풍미, 새로운 경험들은 한식이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독특한 재료를 쓰는 것은 프랑스 요리의 장점이기는 하지만 저는 달팽이를 못 먹고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선들을 가지고 명품 요리라며 내놓은 식당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맛보다는 분위기로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냥 남들이 못 먹어본 음식 재료를 먹어보는 것과 그냥 불필요하게 비싸고 양도 적은 그 음식을 허세로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단순하고 천연적인 재료들로 다양한 맛을 냅니다. 정말 신기한 음식들이고 종류도 수백 수천 가지나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의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서 생선 요리 하나를 시키면 그 메인 요리 말고도 한 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거의 10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제일 기본인 김치부터 해서 각종 나물들, 각종 반찬들, 계란말이가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만약 프랑스였다면 한국의 식탁에 오르는 나물 중 하나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시각적으로 매우 예쁘게 꾸며놓고 양도 엄청 작으면서 그걸 100유로에 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그걸 즐기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저는 양도 푸짐하고 시각적인 요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푸짐하게 담겨져 나오는 음식들, 그리고 천연재료로 너무나 건강한 맛을 풍기는 한국의 음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찌개의 종류는 몇 개인지 세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찌개들도 지역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고 그 맛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느 지방에서는 이런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저쪽 지방에 가보니 이런 재료가 들어가더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음식이 프랑스보다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 동의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참, 제가 왜 이렇게 한식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네요. 사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다른 사람들도 경험해봤을 법한 일들로 제가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음식을 먹는 영상들이 저에게도 추천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남이 먹는 걸 왜 보나 싶었는데 그냥 호기심에 눌러본 영상에는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요. 자막을 유심히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면서 저 음식이 뭔지 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동안 영상을 시청하다가 나도 먹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찾아본 음식들을 먹어보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한국 식자재마트에 찾아가서 음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맛보게 된 한국 음식은 너무나 깔끔한 맛에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제가 원하던 스타일의 음식이었고, 그렇게 한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온 한국 음식을 먹는 영상에서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었고, 한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저에게 남은 다음 단계는 단 하나밖에 없지 않겠나요? 한국에 가보는 것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식도락 여행으로 한국을 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도 돌아보고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도 경험해보고 오겠지만 무엇보다도 음식이 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의 항공사를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비행기 안에서 한식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요즘 한국은 인기가 많은 취향지라 다양한 항공사에서 다양한 기종을 가지고 한국으로 승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는 항공사도 많았지만 그들은 한식을 제공하지 않죠. 때문에 비용은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 편이었지만 음식값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항공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현명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저는 제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빔밥을 달라고 할 예정인데 저에게도 비빔밥을 선택할 기회가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조금 뒤쪽에 앉았었거든요. 비빔밥을 먹어보고 싶어서 기다리던 그 순간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제 스스로가 웃기기도 합니다. 다행히 제 순서까지 비빔밥이 남아있었고 저는 비빔밥을 받았습니다. 비빔밥을 먹으면서 역시 한국 음식과 프랑스 음식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크림 소스나 버터를 바탕으로 한 요리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요리를 맛보던지 그 맛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한국에서는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같은 양념장을 바탕으로 하는 요리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역시나 비빔밥은 고추장이라는 양념을 활용하여 감각적인 맛을 내는 음식이고 풍부한 맛을 내주죠. 저는 이런 한식의 맛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사실 한국으로의 여행 준비를 하면서 회사에서 미리 끝내놔야 할 업무도 너무 많았고 한국 여행 계획도 짜느라 잠도 줄여야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비빔밥을 먹고 몰려오는 식곤증에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너무나 개운한 기분이 들어서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비행 시간이지만 짧게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빠른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우선 저는 급하게 한국의 시내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터미널 지하에는 식당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한국적인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메인 요리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샐러드나 빵이 나오는 프랑스와는 다르게 다양한 반찬들이 예쁘게 생긴 금속 재질의 한국적인 그릇에 담겨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반찬들도 모양이 정갈하게 가운데 오목하게 잘 담아서 주시더군요. 그 종류도 많고 메인 요리인 찌개도 큰 뚝배기에 담겨져 나와서 그 양도 너무나 넉넉했고요.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정반대 스타일의 방식은 너무나 새롭고 독특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물은 조금 쌀쌀했던 날씨에도 충분히 몸에서 열을 낼 수 있게 도와줄 만큼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찌개나 국밥을 먹고 나서 든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프랑스어로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단어가 딱히 없는데 한식을 먹어본 사람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든든한 기분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들어갔고요. 서울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식당들은 이 식당이 무엇을 파는 곳인지 직관적으로 잘 꾸며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큰 간판이나 그림들 그리고 내부가 잘 보이는 유리창을 통해서 어떤 음식인지 알기가 쉬운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곳이 무엇을 요리하고 팔고 있는 식당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관심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도 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누가 프랑스 음식이 더 다양하다고 했나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거리에 있는 식당들은 메뉴가 겹치지 않고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쩌다가 같은 종류의 음식들을 파는 식당이 있기는 했지만 주로 밤 시간에 한국인들이 술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듯한 그런 가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스타일과 메뉴가 다양하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카페 문화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카페에 가든지 쉽게 주문할 수 있게 밖에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키오스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곳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늘 줄을 서서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카페에는 메뉴가 수십 가지나 되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카페에서는 전통적인 커피 메뉴가 메인이었다면 한국의 카페는 엄청나게 다양한 메뉴의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가게마다 수십 가지의 다양한 디저트 음료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씩 다 먹어보겠다며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하루에 2번씩 한국의 카페에 갔지만 결국에 그것들을 다 도전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의 카페를 도전하기 위해 방문을 해봐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는 도전이었습니다. 한식은 음식뿐만 아니라 디저트도 이렇게 발전해 있더군요. 이건 규모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신기해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마저도 신기하고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너무나 즐겁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놀라지 마세요. 충격적인 한국의 음식 문화가 있었고, 그걸 경험해봤을 때 저는 정말 미친 듯이 흥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모두 다 배달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식당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품질로 배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매장은 배달 전용 메뉴가 있고 그 양이 더 푸짐하다고 했어요. 같은 가격을 받지만 식당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외되니 음식의 양을 더 주겠다며 말이죠. 이건 정말 양심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나 그런 식당은 인기가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고품질의 사진을 보면서 메뉴를 충분히 고민하고 가격 비교도 대놓고 해가면서 다른 식당과 비교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너무나 쉽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레스토랑과 똑같은 품질과 따뜻한 음식은 마치 그곳에 방문해서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정말 진심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국의 호텔에서 음식을 시켜 먹느라 호텔 내부도 레스토랑과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와 한국의 시스템들이 완벽하고 편리하다고 하지만 저는 특히 이 배달 시스템이 그렇다고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다양한 식당을 찾아다니며 음식들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판이 갈리기도 하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주문한 것과 주방에서 요리해 온 것이 다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한국 식당에서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었고, 저는 그 음식을 몇 번 먹어보고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제가 생각지 못한 음식에 도전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일 수 있었으나, 제가 꼭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식당의 직원에게 제가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이 조리되어 나왔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음식을 조리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잘못 음식이 나왔을 때 식당 측에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매우 복잡한 방식의 절차가 있고, 심지어 고객이 그냥 그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과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나 빠르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식당에서는 음식이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사이드 메뉴 하나를 서비스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프랑스의 점원이었다면 미안한데 방법이 없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괜찮겠냐? 괜찮다고 대답하면 1시간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유가 있으면 해주겠다는 식의 말로 결국 고객이 포기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무료 사이드 메뉴라니요. 한국 사람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누가 식당 서비스에서도 프랑스가 한국을 앞지른다고 했나요? 그 사람이 한국의 식당을 경험해 본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저 프랑스 밖은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자부심 강한 프랑스인의 헛소리 아니었을까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음식 문화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많은 한국의 식당들은 주방을 누구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숨어있는 주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오픈된 주방은 위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특한 인테리어로 즐거운 분위기를, 그런 것마저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주방을 들여다보더라도 너무나 깨끗한 모습에 신뢰가 간 것은 당연했고요. 이렇듯 한국의 음식 문화는 독특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식당 문화와 다양한 먹거리들은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때문에 한국의 음식들의 장점과 강점이 조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자면, 머지않은 미래의 한식은 지금의 한류만큼의 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니까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더 긴 일정을 가지고 한국을 다시 찾아볼 생각이에요. 다음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들이 저에게 다가올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식이 낯설다는 이유로 피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보세요. 분명히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